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근본적인 고민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9살이신데 18년 동안 해외 생활을 하셨대요. 와, 꽤 긴 시간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마흔을 앞두고 앞으로 뭘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인생의 어떤 큰 전환점에서 다음 걸음을 어떻게 내디뎌야 하나 하는 그런 고민이니까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어쩌면 조금은 낯설 수도 있는 그런 관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아, 어떤 식으로요? 단순히 이런 기술을 배우세요가 아니라요. 30대, 40대, 50대 이 인생의 각 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뭐랄까 거대한 지도를 보여주는 셈이죠. 인생의 지도라. 좋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 지도를 한번 함께 펼쳐보죠. 이 자료가 말하는 30대의 공부, 또 40대의 시험, 그리고 50대 이후의 삶.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 통찰을 얻어가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아마 오늘 이야기는 지금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좀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 주신 분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18년 동안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지내셨는데 결국 정착은 못하고 돌아오신 거예요. 마음속에는 내 노력이 부족했나? 내가 너무 예민했나? 이런 자책감이 막 가득하고요. 새로운 동력을 못 찾아서 무기력한 상태라고 하셨어요. 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실패했다거나 시간을 허비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자료는 이걸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요. 그 18년은 정착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면 뭔가요? 앞으로의 진짜 인생을 살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종의 국제 공부 시간이었다는 거죠. 국제 공부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냥 목적 없는 방황이 아니라 어떤 커리큘럼의 일부였다. 이런 말이네요. 바로 그거죠. 흥미로운 관점이긴 한데 근데 솔직히 지금 당장 막막한 사람한테 그거 다 공부였어요 라고 말하는데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냥 현실을 피하는 좋은 핑계처럼요. 네, 중요한 건 왜 그게 공부였냐는 거거든요. 이 자료의 관점에서 30대는 뭔가를 잃어서 안착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오히려 세상이라는 학교에 파견 나가서 다양한 환경, 다양한 사람들을 겪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여기에 대한 경험 데이터를 막 축적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축적하는 시기. 그렇죠. 50대, 60대부터 시작될 그 본 게임을 위한 기초 실력을 다지는 시간인 셈이죠. 터전을 잡으러 나간 게 아니라 공부하러 나갔다. 이 목적의 재해석이 핵심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자분이 겪었던 그 어려움이라 미련 같은 감정들까지도 전부 공부의 재료였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경험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거니까 굉장히 강력한 관점 전환이네요. 자, 그럼 그 공부가 대체 무엇을 위한 거였을까요? 공부를 했으면 시험도 봐야 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30대의 공부는 바로 40대의 치를 시험을 위한 것이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이에요. 40대 시험이요? 네. 그리고 그 시험의 무대가 되는 40이라는 나이에 대해서 아주 도발적인 이야기를 꺼내죠. 40. 사실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서양에서는 숫자 4가 행운의 상징이 되기도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죽을 사자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그 죽을 사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그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30대까지 내가 쌓아온 내공, 내 공부법,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를 자연히 테스트하는 인생의 중간고사라는 겁니다. 인생의 중간고사라니 듣기만 해도 압박감이 느껴지는데요. 이게 무슨 운명론 같기도 하고요. 하하, 그렇죠. 마치 통과 아니면 낙제, 인생이 딱 둘로 갈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좀 불편하기도 해요.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시험 기회는 없나? 굉장히 가혹하게 들리는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실제로 이 시험이 꽤 엄격하게 묘사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모두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아니라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홍익인간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설정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과정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홍익인간 지도자요? 네,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시험 내용부터 궁금한데요. 토익 시험처럼 문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대체 뭘 어떻게 테스트한다는 거죠? 시험의 핵심 평가 기준은 딱 하나예요.
바로 소화력입니다. 소화력이요? 네, 내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온갖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얼마나 부딪히지 않고 지혜롭게 흡수하고 처리해내는지 그걸 보는 거죠. 아, 위장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처럼 인생의 굳은 일들을 정신적으로 소화해내는 능력, 그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에 나온 예시들이 아주 현실적이에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막 속을 긁고 짜증나게 할 때 어휴 저 웬수 하면서 폭발하는가. 아, 아니면 그래 저 넘치는 에너지를 어디다 쓸까 하고 지혜롭게 상황을 넘기는가. 이런 것들이요. 직장 동료가 나한테 무례하게 굴 때 똑같이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미숙함으로 보고 내 감정을 지키면서 상황을 처리하는지. 바로 그거죠. 또 몸이 좀 아프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남 탓, 세상 탓을 하는지. 아니면 아, 내가 요즘 무리했구나. 내 삶의 방식을 돌아봐야겠다고 성찰의 계기로 삼는지. 이런 게 다 시험 문제라는 거군요. 네, 결국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그걸 내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소화해내는 심, 그게 바로 실력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시험에서 낙제하는 태도는 명확하죠. 요즘 왜 이렇게 재수없는 일만 생기지? 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환경이랑 싸우는 모습이요. 아, 만약 당신이 40대에 들어서면서 유독 힘든 일이 많아졌다고 느낀다면 그건 그냥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쩌면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이 소화력이라는 게 결국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나 감성 지능 이런 거랑 또 다 맞닿아 있는 개념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말고가 대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건가요? 이 시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이 자료에서 강조하는 건 이 시험이 절대 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벌이 아니면요? 오히려 50대부터 시작될 진짜 인생, 그러니까 인생 후반전의 무대 세팅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자격 심사라는 거죠. 자격 심사요? 뭐에 대한 자격인데요? 50대 이후의 삶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자격이요.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 즉 어떤 어려운 환경이든 소화해내는 내공을 보여준 사람에게는 하늘과 사회가 그 사람의 후반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해요. 전폭적으로요? 네,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고 경제적인 환경을 열어주고 건강도 지켜주고 이런 식이죠. 와, 그럼 반대의 경우는 상상하기 싫은데요. 시험 결과가 안 좋으면 그냥 지원만 끊기는 건가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게 이 관점의 좀 무서운 부분이에요. 욕심이 많고 지혜가 부족해서 계속 세상과 부딪히는 사람에게는 힘을 실어주지 않는 걸 넘어서요. 30대까지 노력해서 쌓아올렸던 것들 있잖아요. 네, 뭐 좋은 인연이나 재물 같은 거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거두어 간다고까지 말해요. 심지어 그게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와, 정말 가혹한데요? 그 논리가 뭔가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논리는 의외로 간단해요. 지혜 없이 힘만 가진 사람이 세상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더 큰 힘이나 영향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종의 우주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40대라는 시기에 내가 세상을 대하는 그 보이지 않는 태도, 그 소화력, 이러는 내면의 질량이 50대 이후의 내 삶이라는 보이는 현실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낸다는 말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네요. 해야 할 공부는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증이 아니라 바로 이 40대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내면의 힘, 즉 소화력을 기르는 공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눈이를 좀 더 확장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개인의 인생 단계를 넘어서 이 자료는 왜 우리가 이런 특별한 시험까지 치르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거대한 배경 설정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여기서부터 조금 생소한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것들이죠? 바로 홍익인간과 천손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자료에 따르면 과거 조선시대랑 지금 대한민국 시대는 인류사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대라고 해요. 어떻게 다른데요? 조선시대에는 지식을 소수의 양반, 사대부 계층만 독점했잖아요. 그렇죠. 대다수 백성은 배움의 기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시험을 치를 필요도, 자격도 없었다는 거죠. 아,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지식을 갖춘 시대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는 남녀노소 누구나 지식을 갖추고 태어난 존재들이자 하늘의 자손인 천손으로 태어났다고 설명을 해요. 천손이요? 네, 인류 역사 5천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이 지식의 주인이 된 시대를 열었고 그 중심에 바로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60년 살던 인생이 이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00세 인생으로 늘어났다고도 하고요. 홍익인간 지도자, 천손.
와, 굉장히 거창한 표현이라서 솔직히 좀 부담스럽게 들리기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리더, 뭐 어떤 조직의 장이 되라 이런 뜻은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직책이 아니에요. 역할에 대한 이야기죠. 역할이요? 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로 주변 사람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주는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이 바로 홍익인간 지도자라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잘 치료하는 것, 선생님이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지혜롭게 키우는 것, 이 모든 게 홍익인간의 삶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그 정신을 각자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요?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교훈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넘어서요. 이런 이로운 삶, 즉 홍익의 삶을 통해서 내가 과거로부터 가지고 온 카르마를 소멸시키고요. 업을 소멸시킨다. 네, 그리고 내 영혼의 질량을 가볍고 맑게 만들어서 죽음 이후에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설명해요. 영혼의 성장이라는 굉장히 영적인 차원의 목표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당신은 결코 시시하게 살다 갈 존재가 아니라고요.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야 할 우주적으로 소중하고 독보적인 존재들이라고요. 이 거대한 사명을 알게 되면 39에 느끼는 그 막막함이 어쩌면 좀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더 큰 그림을 보게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한 개인의 커리어 고민에서 시작해서 정말 우주적인 차원의 이야기까지 깊이 들어와 봤네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청취자 여러분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째, 당신이 30대에 겪었던 불안과 방황, 그건 실패가 아니라 50대 이후의 진짜 인생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공부의 과정이었다는 것. 네, 이 관점 하나만으로도 과거를 긍정하고 현재의 나를 다독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마흔쯤에 찾아오는 인생의 어려움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적 그릇과 지혜를 테스트하는 중간고사라는 것. 네. 그리고 그 시험의 핵심 평가 기준은 얼마나 많이 성취했는가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얼마나 잘 소화해내는가 하는 내면의 힘, 즉 소화력이라는 점입니다. 셋째는요? 셋째, 이 40대의 시험 결과가 50대 이후의 삶에 필요한 모든 지원, 즉 인연, 환경, 경제력의 수준을 결정하는 자격 심사라는 것. 결국 40대의 내 태도가 50대의 내 현실을 창조하는 어찌 보면 좀 섬뜩할 정도로 명확한 인과요를 이야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바탕에 깔린 철학, 당신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평범한 개인이 아니라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대체 불가능한 우주적 존재라는 것. 네. 이 자각이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네, 정리가 잘 된 것 같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제시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오, 어떤 질문일까요? 이 자료에서는 40대의 시험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다소 수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관점을 딱 한 번만 비틀어 보는 거예요. 앞으로 당신이 마주할 모든 어려움들, 예를 들면 뭐 까다로운 상사라든가 이해할 수 없는 가족의 행동, 갑자기 생긴 경제적 문제 같은 것들이요. 네. 이런 걸 그저 피하고 싶은 장애물이 아니라 나의 소화력을 키우고 영혼의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 맞춤 설계된 시험 문제라고 능동적으로 인식한다면 어떨까요? 아, 이번엔 이런 문제를 냈구나. 이걸 어떻게 소화해서 내공으로 만들까 하고요. 바로 그거죠. 이 질문을 품는 것만으로도 바로 내일부터 당신의 일상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